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고흥군 고흥읍의 한 종합병원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직원 등 모두 5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고위공직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집을 2채 이상 가진 정치인들도 공개됐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죠.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고위공직자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현황이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곱지 않은 시선은 지역구 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철현 의원이 서울 반포구와 여수시에, 김혜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이사와 가족 거주 등의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며 조만간 처분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들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김혜재 의원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불필요한 오해나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역민들 역시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공감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엇나간 행보를 보일 경우 가뜩이나 집값 상승으로 애를 먹고 있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 지역으로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여수 지역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우리 여수 지역의 어떤 투자에 대한 좋은 영향도 끼치지 않을까. 한편 관내 국회의원들 가운데 소병철, 김승남 의원은 각각 서울 송파구와 광주 북구의 1주택을, 서동영 의원은 경기 의왕시에서 전세권을 보유해 무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여수시의 경우 차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사용 연장 여부를 두고 여수시와 인근 주민들의 대립이 이어져온 만흥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은 4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경찰에 낸 집회 신고는 모두 3차례.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여수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또 쓰레기 대람 그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플랜트 노조의 출정식과 결의대회는 10,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그 밖의 집회와 농성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휘둘렀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뛰어앉기도 계획을 했었고 방역 문제도 전부 준비가 돼 있었고 불편한 쪽은 그냥 금지를 시켜버리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쪽은 집회하게 내둬버리고. 위험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각 실무부서에서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게 집회의 사실 주제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다 맡긴다는 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사실 가능할 수가 없고, 특히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평등 원칙이 위반하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기본권은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제한됐지만 광주 지역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주 여수 문화홀에서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오봉 시장 등 1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암 금정면사무소에서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청과 면사무소 3곳이 폐쇄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30번째 확진자인 영암군 금정면장과 접촉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인 공무원은 지난 6일 영암군청을 들렀고 인근 2개 면사무소 직원들과도 접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암군청과 금정, 시종, 서원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4곳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들렀던 관내 경로당 3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관공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암군청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면서 보건소 앞마당에는 대기 인원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검사 대상은 모두 600명 이상에 달합니다. 영암군 관공서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면사무소에 서류 업무를 보러 온 지영민은 뒤늦게 폐쇄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무원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여기 면민들이라든지 여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믿고 살겠어요? 제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지켜주고. 전남 31번째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화순의 초등학교 한 곳도 등교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교직원 39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고시학원발 확진자인 목포에 사는 전남 29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진단검사를 받은 147명은 모두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광양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의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청산의 전자출입 명부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방문자가 일회용 QR코드를 활용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폐기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하고 있는 전자출입 명부를 시행하는 기초지자체는 관내에서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순천시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음식점 등의 소독제 비치와 방역 소독, 발열 호흡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대입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됐습니다.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았던 4월, 5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의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우려했던 재수생 강세가 현실로 나타나 고3 교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능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달 치렀던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든 3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재수생 강세 현상입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많이 부담스럽다 해서 이게 재수생들한테 뭔가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측면이라서 그냥. 저희도 나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것이 저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도 비슷합니다.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았던 4월과 5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 비해 재학생들의 등급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반수생 변수도 여전합니다. 반수생들이 더 들어오면은 현재에 비해서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쓸 때 반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고. 일선 학교에서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취합한 뒤 대입 분석 자료를 만들어 다음 주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9월의 성적과 함께 연결해가지고요. 우리 재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할 것인지 정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배치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주관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의 성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교육 현장과는 괴리감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흥에서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 극조생종 복숭아가 탐스럽게 연글었습니다. 고흥 복숭아 수확은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작황은 예년 수준을 20%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과양면 1원 24헥타르 면적에서 예상되는 생산량만 23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가격도 3kg 박스당 16,000원 선으로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고흥 극조생종 복숭아는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당도도 11브릭스 정도로 평균치 이상입니다. 고흥 복숭아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속에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의 40%가량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생종 복숭아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결해서 출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 복숭아의 상품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정적으로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에 수출하게 됐는데 끊임없는 계속 그 콜로 인해서 저희가 적당한 단가에 계속 공급처를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아서 계속 수출에 임하도록 하고 올해 예상 수출량은 15톤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흥 극조생종 복숭아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의 의대 신설 문제는 도내에서 지역을 먼저 결정해야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겨레신문은 어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